자, 이 사고의 이름은 무안공항 참사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조종사부터 어린아이까지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사람들의 삶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가족들은 그날 공항에서 다시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단순히 항공사고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설계, 무대응의 행정, 방치된 구조물이 만들어낸 종합적 재난입니다. 이 사건은 무안공항 참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이 운영하던 크레인 운반선이 홍콩 유저선과 충돌해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사건이 아니라 태안밴도 기름 유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름 하나가 책임을 흐리고 이미지를 뒤바꾼 겁니다. 무안공항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항공사 정비 문제만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이 참사의 본질은 공항의 입지, 활주로 설계, 버드 스트라이크 대피 부재 등 인프라 구조 전체에 있습니다. 정치학과 언론학에서는 이를 프레이밍 이론이라 부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묻는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사고를 무안공항 참사라 부르지 않으면 책임자들은 사라지고 구조만 남게 됩니다. 사고 직후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비 인력 축소, 안전점검 미비, 내부 경고 무시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사고 이전부터 불안한 정비 상황을 우려하는 내부 직원들이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원인을 제주항공 하나로 돌리는 건 본질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무안공항의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한가운데 위치한 공항, 버드 스트라이크의 취약한 환경, 활주로 끝에 존재한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조건에서 착륙은 사고가 아닌 생존의 도박이었습니다. 무안공항은 애초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표심 확보를 위해 건설이 강행됐습니다. 2023년 한국의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이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총 누적 적자는 2,500억에 달하며 일부 공항은 수용 능력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역시 그런 정치적 산물 중 하나였습니다. 단지 적자를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입지와 설계로 치닫은 결과가 이번 사고입니다. 사고 당일 캐나다의 한 공항에서도 랜딩 기어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이유는 활주로 말단에 충격 흡수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FAA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에 EMAS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활주로 끝에 특수 소재를 배치해 항공기의 속도를 급격히 줄여주며 실제 다수의 착륙사고에서 생명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필리핀 세부 등도 활주로 말단에 이런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콘크리트를 흙으로 덮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아마 이 지형을 완충지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구조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사고 직후 일부 언론은 여행사 탓을 하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왜 무안으로 갔나? 왜 싸구려 여행 상품 팔았나? 이런 질 낮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JTBC는 보도 초기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여행사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흐리고 여론의 초점을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사고는 여행사 상품이 아니라 공항 설계와 행정적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기자님, 이럴 거면 씨발 차라리 라이트 형제 무덤을 파묘하세요. 언론이 책임을 회피할수록 구조적 문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200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는 수사, 감사, 국정조사까지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한공항은 특정 정당과 지역정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입지 선정, 국제선 유치, 예산 집행 등 모든 과정이 정치적 결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179명의 호남인들의 목숨이 홍어족보다 작게 보일 뿐입니다. 이 정부는 현재 내란 음모, 주가 조작, 해병대 최상병 사건 등에 대해서 3가지 특검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 예산 수백억, 전국 단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됩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무한공항 참사에는 단 한 명의 수사팀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선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참사의 책임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예방 가능했던 재난이며 제도와 정치가 만든 인재입니다.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이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직접 때리진 않았어도 잘못된 제도와 무책임한 행정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폭력이라는 겁니다. 무한공항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입지에서부터 설계, 대응, 그리고 정치적 침묵까지 이건 시스템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질문해야 합니다. 왜 공항이 철새 도래지에 지어졌는가? 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는가? 왜 완충 장치가 없었는가? 왜 이 사건은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이 묻히는 순간 다음 참사는 또 일어납니다. 무한공항 참사, 이건 단순한 항공사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지역정치, 국가행정, 언론구조, 사회적 침묵이 만든 복합적인 인재입니다. 정치가 외면하고 언론이 흐리며 국민이 침묵할 때 비극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무한공항 참사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참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가 나왔습니다.